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앞을 못 봐서. 제가 그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누남 여자가 발을 구르며 째려봤습니다. 그러더니 기어이 제 뺨을 내리쳤죠. 지나가던 사람들도 놀라 입을 막고 있었지만 그 여자는 끝까지 당당했습니다. 늙은 것들은 좀 조용히 살아. 이런데 돌아다니지 말고. 그 순간 제 등 뒤에서 들려온 한마디. 당신 지금 우리 장모님한테 무슨 짓을 한 겁니까? 뒤돌아보니 사위가 굳은 표정으로 서 있었고 그 옆엔 백화점 지점장이 헐레벌떡 뛰어오고 있었죠. 그 전에 잠깐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서울로 올라온 날이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이런 백화점이란 데는 거들떠도 안 보고 지나쳤을 겁니다. 다들 번쩍이는 옷에 비싼 향수 냄새를 풍기며 분주히 걸어 다니는 곳. 그런 곳에서 저는 주눅이 들 수밖에 없는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이번만큼은 마음을 단단히 먹었습니다. 곧 사위 생일이 다가오고 있었고 이번엔 꼭 제 손으로 직접 선물을 고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항상 저를 극진히 챙겨주는 윤석준 사위지만 그보다 더 든든하고 믿음직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매번 받기만 하는 것도 마음이 무거워 큰맘 먹고 아침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전철 2번을 갈아타고 또 한참을 걸어 도착한 곳은 강남 한복판의 백화점. 그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쏟아지는 인공 조명과 광택나는 대리석 바닥에 눈이 어지러지라더군요. 겉으론 멀쩡한 척했지만 속으로는 심장이 벌렁거렸습니다. 한 번쯤은 이 공간 안에서 제 존재가 아주 작게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그냥 동네 마트나 시장에서 익숙한 사람이지 이런 곳은 체질이 아니란 걸 새삼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딸 지혜가 며칠 전 제게 말했죠. 엄마, 이번에 아버님 생신 선물 엄마가 직접 고르시면 좋아할 거예요. 엄마 눈이 제일 정확하니까. 그 말 한마디에 괜히 마음이 뭉클해지고 설레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큰맘 먹고 장롱 깊숙이 넣어뒀던 코트를 꺼내 입고 구두도 닦아서 신었지요. 오랜만에 거울을 보며 머리도 손질했고 평소 잘 바르지도 않던 연지까지 살짝 발랐습니다. 나이 들고 나니 뭔가 챙기는 것도 점점 귀찮아졌는데 오늘만큼은 딱 부러지게 하고 싶었습니다. 사위는 평소에도 저를 아껴주는 사람입니다. 뭐 하나 사달란 적도 없고 부담스럽게 굴지도 않지요. 오히려 제가 반찬을 싸주면 미안하다고 고개를 숙이는 사람이죠. 그런데 어느 날 사위 옷장에서 낡은 셔츠가 걸려 있는 걸 봤습니다. 깔끔한 사람인데도 그 셔츠를 아끼는 걸 보고 이번 생일엔 제대로 된 셔츠 하나를 사줘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저 값비싼 게 아니라 직접 눈으로 고르고 손으로 고른 걸 주고 싶었습니다. 마음을 담는다는 게 그 사람을 향한 정성이라는 걸 사위에게 알려주고 싶었거든요. 백화점 입구에 들어서자 향수 냄새가 확 풍겨왔습니다. 익숙지 않은 냄새에 머리가 살짝 어지랬지만 그래도 저는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2층 신사복 매장으로 가기 전에 1층 식품관 쪽에서 커피 한 잔을 사들고 천천히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커피를 손에 쥔 순간 괜히 마음이 차분해지고 긴장이 풀리는 것 같았죠. 이제 시작이다 싶었고 속으로는 사위가 마음에 들어할 만한 셔츠는 어떤 색일까 상상도 해봤습니다. 평소에 파란색 계열을 잘 입는 걸 보긴 했지만 새하얀 셔츠에 얇은 체크 무늬가 있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더군요. 그렇게 발걸음을 옮기던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치욕적인 일이 시작되려던 그 순간 마침내 마주치게 될 사람과 단 몇 걸음 거리를 두고 있었던 겁니다. 사람이 왜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불길한 예감은 틀린 적이 없다고. 그 순간이 딱 그랬습니다. 커피 한 모금도 채 마시지 못한 채 매장 사이
통로를 따라 걷던 중이었는데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여자의 팔이 제 팔과 스쳤고 손에 들고 있던 종이컵이 그대로 들썩이며 기울어졌습니다. 아차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전에 커피가 그녀의 연두색 코트에 몇 방울 튀었죠.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이게 얼마짜린지는 모르겠지만 큰일 났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고 저는 반사적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앞을 못 봐서 말끝을 마무리도 하기 전 여자의 표정이 일그러지더니 입에서 쏟아지는 말은 상상 그 이상이었습니다. 야, 이게 뭐야? 아휴, 진짜 미치겠네. 그러더니 이내 성큼 다가오더니 제 얼굴을 향해 손을 들었습니다. 어이없게도 그 손바닥이 제 왼쪽 뺨을 그대로 내리쳤습니다. 소리도 컸습니다. 찰싹하는 소리에 주변 시선이 쏠렸고 저는 순간적으로 몸이 얼어붙은 듯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뺨은 얼얼하고 눈물샘이 저도 모르게 반응하며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제게 손찌검을 한 여자는 멀쩡하게 서서 당당하게 저를 노려봤고 입을 삐죽 내밀며 소리쳤습니다. 이 옷이 얼마짜린 줄 알아? 이거 하나에 50은 넘어요. 늙은 것들은 집이나 있지 왜 돌아다니며 피해를 줘? 백화점은 순간 정적이 흘렀고 가까운 곳에서 직원 한 명이 다가오려다 멈칫했습니다. 아마도 저 여자가 평소에 악명이 높다는 걸 알고 있었던 눈치였죠. 주변 사람들도 웅성거렸지만 선뜻 누구 하나 나서서 말리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저는 얼굴을 감싼 채 얼떨떨한 마음으로 서 있었습니다. 아니, 그냥 죄송하다는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실수였고 그 실수를 이렇게까지 모욕당하며 갚아야 하는 건지 혼란스럽기까지 했습니다. 여자는 뭔가에 씌인 사람처럼 소리쳤습니다. 늙은 것들은 무조건 피해만 끼친다니까. 이런 데는 젊고 멋진 사람들이 다니는 곳이야. 눈치도 없네. 진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런 말이 공공연히 사람 입에서 튀어나온다는 사실이 더 충격이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삭막하다지만 나이 먹은 게 죄도 아니고 어디서 이렇게까지 수모를 당해야 하냐 싶었습니다. 분명히 제가 잘못하긴 했지만 이건 아니잖습니까? 말없이 고개를 숙이고 한 발 물러서려던 찰나 익숙한 목소리가 제 귀에 들려왔습니다. 낮고 무거운 톤. 당신, 지금 우리 장모님한테 무슨 짓을 한 겁니까? 고개를 돌리니 윤석준이 서 있었습니다. 단정한 수트에 정리된 머리, 평소엔 웃는 낯으로만 보던 사위가 이토록 단호한 표정을 짓고 있는 건 처음 봤습니다. 그의 등 뒤로는 백화점 지점장이 헐레벌떡 뛰어오고 있었고 2명의 직원도 함께 다가왔습니다. 여자는 상황이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감지했는지 얼굴이 조금 굳어졌지만 곧바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뭐요? 이 아줌마가 내 옷에 커피를 쏟았는데 내가 화낸 게 뭐가 어때서? 석준이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여자의 앞에 다가서며 명확히 말했습니다. 지금 어르신 얼굴에 손찌검하셨습니다. 폭행입니다. 이 백화점 내 CCTV에 고스란히 담겼고 이대로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그제야 여자는 눈이 흔들리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내가 순간적으로 흥분해서 고의는 아니었어요. 말투는 달라졌지만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석준이는 뒤를 돌아 지점장에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VIP 고객이 모욕과 폭행을 당한 상황입니다. 공식적인 대응 절차 바로 밟으세요. 지점장은 고개를 깊이 숙이며 네, 이사님,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제야 저는 머릿속이 어지러지해졌습니다. 이사님? 방금 지점장이 석준이를 뭐라 불렀는지 제가 제대로 들은 게 맞는지 다시 확인하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그동안 늘 겸손하고 조용한 사위의 또 다른 얼굴을 본 듯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모습이 전혀 낯설지 않았습니다. 어쩐지 믿음직했고
든든했고 이 사람이라면 내가 무엇을 당해도 끝까지 날 지켜주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백화점 VIP 라운지라니 평생 상상도 못 해봤던 공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윤석주는 제 팔을 조심스럽게 감싸며 저를 조용한 복도 끝으로 안내했습니다. 직원 몇 명이 정중하게 문을 열어주고 안으로 들어가자 고급스러운 가구와 은은한 조명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긴장한 탓인지 제 입에선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고 석준이는 말없이 따뜻한 유자차를 건네주었습니다. 손끝이 떨려 컵을 놓칠 뻔했지만 그 순간 석준이가 제 손을 단단히 잡아주었습니다. 어머님 많이 놀라셨죠? 그 말에 저는 꾹 참았던 감정이 왈칵 쏟아질 뻔했습니다. 겨우 눈을 껌뻑이며 고개만 끄덕였고 석준은 제 옆에 조용히 앉아 한동안 아무 말 없이 함께 있어 주었습니다. 말이 필요 없는 순간이란 게 분명히 있더군요. 속은 아직도 부글부글 끓고 있었고 뺨은 여전히 얼얼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켠이 차분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사위가 내 옆에 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위로가 되는 모양이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제대로 인사도 못 드리고 이런 자리에 처음 모시게 돼서 죄송합니다. 그가 그렇게 말했을 때 저는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미안할 건커녕 저는 지금 이 사람이 없었다면 백화점에서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을 겪고 그냥 돌아가야 했을지 생각만 해도 끔찍했거든요. 저는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석준아, 너 그 자리에 있었던 게 하늘이 도왔던 것 같구나 말하면서도 목이 메었고 그는 조용히 제 말을 받아줬습니다. 사실 어머님, 제가 백화점 쪽 일을 한다는 걸 일부러 말씀 안 드렸습니다. 그 말에 저는 고개를 갸웃했죠. 평소에 회사 이야기 같은 걸 거의 하지 않던 아이였지만 그렇다고 이렇게 큰 곳에 이사인 줄은 상상도 못했던 일이니까요. 왜 말을 안 했니? 조용히 물었고 석주는 잠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히 불편하실까 봐서요. 저희 어머니도 백화점 오실 때마다 부담스러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도 혹시 불편해지실까 봐 그냥 조용히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마음속에 말없이 쌓였던 것들을 꺼내놓고 싶어졌습니다. 사실 저 같은 사람은요, 이런 백화점이란 공간이 낯설고 또 어쩐지 위축되기 마련입니다. 젊고 잘 차려입은 사람들 사이에선 괜히 주눅 들고 직원 눈치도 보게 되죠. 그날도 마음속으론 얼마나 긴장했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사위 생일 선물을 손수 고르고 싶다는 생각 하나로 용기를 낸 거였는데 그 결과가 이럴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석준아, 내가 참았던 건 내 체면을 구기게 할까 봐서 그랬다. 그 말을 하자 석준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 체면보다 소중한 게 어머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일은 제가 책임지고 처리할 테니까 더는 걱정 마세요. 그 말에 제 눈가가 또 한 번 뜨거워졌고 눈물이 맺히는 걸 들키지 않으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토록 단단하고 깊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내 사위라는 게 새삼 얼마나 큰 복인지 실감나는 순간이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 보니 직원이 와서 조심스럽게 보고를 했습니다. 이사님, 해당 고객은 현재 별도 응대실로 옮겨졌고 폭행 장면은 모두 영상으로 확보됐습니다. 민형사 대응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석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절차대로 진행하세요. 그리고 이분께 공식 사과문도 받으세요. 그 말에 직원은 다시 조심스럽게 나가고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어머님, 만약 저 아니고 다른 분이 당하셨으면 어땠을까요? 이 백화점에서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하려면 반드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그 순간 저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이 아이가 단순히 사위가 아니라 이 사회를 조금이나마 바꾸려는 어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을 이렇게 보듬어주는 사람,
말보다 행동으로 진심을 보여주는 사람. 제 딸이 이런 사람을 남편으로 두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를 일이었습니다. 며칠 후 딸 지혜와 함께 저녁을 먹고 있는데 윤석준이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잠깐 같이 가실 때가 있습니다. 처음엔 별 생각 없이 따라 나섰습니다. 대체 어딜 가자는 건지 묻지도 못한 채 차에 올라탔고 석준은 백화점 쪽으로 핸들을 돌렸습니다. 조용히 음악이 흐르고 있었고 그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차분함이 더 긴장을 유발하더군요. 도착한 곳은 백화점 본관이 아닌 별관처럼 떨어진 한 건물이었습니다. 낯선 공간 안으로 들어가니 회의실 같은 분위기의 조용한 방이 있었고 그 안엔 양복 입은 사람들이 몇 명 앉아 있었습니다. 순간 저는 당황해 말을 잃었지만 석준이 제 손을 잡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그날 일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를 받는 자리입니다. 문이 닫히고 바로 그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평소와는 전혀 다른 복장, 화려한 옷 대신 어딘가 수수한 차림에 눈동자가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뒤엔 변호사처럼 보이는 남자도 함께 있었고 자리에 앉자마자 그녀는 말을 꺼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날 제가 너무 흥분해서 돌이켜보니 제가 한 행동이 너무 무례했고 무엇보다 어르신께 심한 상처를 드린 것 같아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잠시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과받을 일인지 벌을 받아야 할 일인지는 나는 판단 못하겠고 한 가지는 분명히 하자. 나는 단지 사람 대 사람으로서 최소한의 예의를 받고 싶었을 뿐이다. 제 말에 그녀는 고개를 푹 숙였고 옆에 남자가 서류를 건넸습니다. 사과문이었습니다. 석준은 그것을 받아서 읽고 법적 절차는 진행하되 어머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회의실을 나와 백화점 건물 한쪽에서 석준과 잠시 둘이 있게 되었고 저는 그제야 물었습니다. 석준아, 이렇게까지 해야 했을까? 그냥 흘려보내도 됐을 텐데. 그는 단호하게 말했죠. 어머님, 그날의 일은 어머님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백화점이라는 공간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야 합니다. 누구든 나이, 옷차림, 말투와 상관없이 당당히 걸어 다닐 수 있어야 하는 곳이어야 하니까요. 그 말이 가슴을 찌르듯 들어왔습니다. 사람 하나의 품격이란 건 결국 자신보다 약한 이들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고 저는 그날 실감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지위를 가졌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자리가 이런 순간이겠죠. 며칠 후 백화점에선 전 직원 대상의 특별 교육이 열렸습니다. 내용은 고객 다양성과 존중에 관한 것이었고 저는 특별히 초청을 받아 한마디를 부탁받았습니다. 처음엔 거절하려 했지만 석준의 권유로 조심스럽게 강단 앞에 섰습니다. 저는 그날 백화점에서 평생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일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제가 사랑하는 사위가 얼마나 든든한 사람인지 다시 확인하게 된 날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백화점이란 공간은 비단 물건을 파는 곳이 아니라 마음을 사고 파는 곳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모이는 곳은 결국 사람을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말을 마치고 돌아서는데 직원들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는 걸 봤습니다. 젊은 직원 한 명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어머님 말씀 듣고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저도 앞으로 더 조심하겠습니다. 그 말에 괜히 울컥했지만 차마 눈물은 보이지 않으려 했습니다. 참는 것도 나이 든 사람의 몫이더군요. 사람 마음이란 게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불쾌한 일을 겪었음에도 그 끝에서 따뜻함을 느낄 수 있다면 그건 아마도 옆에 있는 누군가의 진심 덕분일 겁니다. 백화점에서 있었던 그날 이후 저는 예전과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이전엔 백화점이라는 공간을 그저 번쩍이고 비싼 곳,
나와는 어울리지 않는 거리감 있는 곳이라 생각했지만 이제는 누군가를 위해 기꺼이 나설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걸 깨달았기에 세상을 조금은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죠. 며칠 후 백화점 본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백화점 홍보팀에서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싶다며 저를 VIP 고객 명단에 정식 등록하겠다고 했습니다. 솔직히 처음엔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내가 뭔데 VIP냐 싶은 마음이 컸거든요. 그저 평범한 시골 아주머니일 뿐인데 그날의 일이 이렇게까지 퍼질 줄은 몰랐지요. 그런데도 그들이 보인 태도는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더는 고객을 외모나 나이로 판단하지 않겠다는 백화점 측의 변화 의지를 말이죠. 그 일 이후로 저는 처음으로 사위의 직장 생활을 눈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간 말없이 퇴근하고 말없이 출근하던 사람이었지만 그가 어떤 자리에서 어떤 책임을 지고 살아가는지 조금씩 알아갔고 그게 참 대견했습니다. 특히 백화점 내 직원들과의 관계, 회의 때 보이는 태도, 고객을 대하는 자세 하나하나가 얼마나 신중하고 따뜻한지 곁에서 보고 느끼면서 그동안 제가 놓치고 있던 모습들을 다시 보게 됐습니다. 지혜는 그날 이후 저에게 더욱 살갑게 다가왔습니다. 엄마, 나 사실 예전부터 알고 있었어. 석준이 백화점 일한다는 거. 근데 일부러 엄마한테 말 안 했던 거야. 혹시 엄마가 부담스러워 하실까봐. 그 말에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까지 키 클 줄은 몰랐네. 말은 그렇게 했지만 사실 마음 한켠으론 기특하고 또 기뻤습니다. 어느 날 석준이가 식탁에 앉아 조심스럽게 제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다음 달에 저희 백화점에서 실버 고객님들만을 위한 전용 프로그램을 만들 예정입니다. 혹시 어머님께서 그 첫 모임의 주인공이 되어주실 수 있을까요? 순간 저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습니다. 내가 뭘 안다고 그런 걸 해. 난 그냥 조용히 살고 싶은 사람이야. 하지만 석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죠. 그래도 어머님 같은 분이 앞에 서 계시면 다른 어르신들도 용기 낼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결국 저는 다시 그 백화점을 찾았습니다. 이번엔 손에 커피 대신 마음속에 작은 용기를 들고 갔습니다. 예전과 똑같은 대리석 바닥, 여전히 화려한 조명과 진한 향수 냄새,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고 내가 느끼는 위축감도 사라졌죠. 무엇보다도 이젠 제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생겼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에도 내 자리가 있다고요. 그날 프로그램 첫 시작에서 제가 마이크를 들고 말했습니다. 나이 들면 조용히 살아야 한다고들 하지요. 하지만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조용히 살아야 하는 게 아니라 당당하게 살아야 한다고요. 그 말에 박수가 터졌고 백화점 안에 있던 다른 어르신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제가 무언가를 바꾸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참 묘하게 가슴을 울렸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종종 백화점에서 열리는 실버 고객 프로그램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처음엔 사위 얼굴 봐서 몇 번만 나가주자는 마음이었지만 갈수록 사람들과의 만남이 기다려지기 시작했지요. 생각보다 많은 어르신들이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었고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지만 속으로는 상처받고 위축되었던 마음을 조금씩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함께 울고 함께 웃었습니다. 어느 날 한 어르신이 조심스럽게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덕분에 저도 다음 주에 처음으로 딸 선물 사러 백화점 갈 겁니다. 혹시 또 무시당하면 어쩌나 망설였는데 용기 내보기로 했어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단지 한 번의 일이 누군가에게는 평생 닫혀있던 문을 열게 한다는 사실. 그건 제가 의도한 것도 아니었고 바란 것도 아니었지만 세상에 작은 파장을 줄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사위 석준은 여전히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자신의 일을 해내고 있었습니다. 그는 프로그램이 끝나고도 어르신 한 분 한 분에게 인사드리고 무거운 짐을 들어드리고 전화번호를 받아 불편한 점이 없었는지 확인까지 하더군요. 저는 그런 그의 뒷모습을 보며 새삼 또 한 번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는 정말 사람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구나. 나이 들어 눈물이 많아진 탓인지 그의 손등을 바라보다가 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며칠 뒤 석준이 작은 박스를 하나 들고 집에 왔습니다. 어머님, 이번엔 제가 선물 하나 드리고 싶어서요. 박스를 열자 안에는 백화점 상품권과 함께 한 장의 손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님 덕분에 백화점이 더 따뜻해졌습니다. 어머님 같은 분이 계셔서 저희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윤석준 드림 그 편지를 읽는데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말없이 가슴속에 쌓여있던 응어리가 스르르 녹는 느낌이었고 저는 작은 한숨과 함께 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고마운 건 내자 더 크다. 석준아, 이야기의 시작은 단순한 사고였습니다. 커피 한 잔이었고 뺨만 대었지만 그 안에는 이 사회가 무심코 지나치는 시선과 태도가 들어 있었죠. 사람은 누구나 늙고 약해지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그 순간에도 존중받아야 할 사람이라는 걸 우리 모두 잊지 않아야 할 겁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보시고 느끼신 감정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응원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주시고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세요.